오늘은 임금의 수청을 3번이나 거절한 당돌한 궁녀의 파란만장한 궁궐 러브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중기 임금의 아들인 왕세자 이연은 올해로 15살이 되었다. 키가 또래보다 훌쩍 크고 눈매가 깊어 장차 훌륭한 임금감이라는 칭찬을 자주 들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연세자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로맨틱한 성정이었다. 전하, 오늘도 또 소설을 읽고 계시는군요. 이연의 스승인 홍문관 대제학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세자는 경서나 사설을 읽어야 할 시간에도 자꾸만 애정소설에 빠져들곤 했다. 특히 춘향전이나 심청전 같은 이야기를 읽으며 가슴을 두근거렸다. 소설 속 남녀의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숭고한지. 나도 언젠가는 꼭 이런 진실한 사랑을 하고 싶소이다. 이연은 창밖으로 흩날리는 벚꽃잎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그의 마음속엔 언젠가 만날 운명의 여인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한편 자애로운 성품으로 궁중 내외에서 존경받는 중전마마. 인선왕후는 친정 아버지인 병조판서를 문병차 사가로 향했다. 몇 년 전부터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아 종종 친정을 드나들곤 했다.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마마 오셨습니까? 요즘 궁궐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병조판서는 딸의 손을 잡고 근황을 물었다. 인선왕후가 친정에서 며칠 머무는 동안 새로 들어온 여종 하나가 특별히 그녀의 눈에 띄었다. 12살의 연하라는 그 아이는 여느 여종들과는 달랐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의지할 곳 없어 병조판서댁에 몸을 맡겼지만 타고난 기품이 있었고 얼굴도 유난히 곱상했다. 무엇보다 말솜씨가 뛰어나고 행동거지가 단정해 마치 양반가 규수 같았다. 연하야, 이리 오너라. 인선왕후가 부르자 연하는 조용히 다가와 정중히 절했다. 중전마마, 분부하십시오. 너의 부모는 어떤 분들이었느냐? 돌아가신 아버지는 상인이셨고 어머니는 평범한 농사꾼의 딸이었사옵니다. 하지만 두 분 다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시어 연하의 눈가에 슬픔이 어렸지만 금세 추스르며 의젓하게 답했다. 인선왕후는 이 아이의 품성과 학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며칠 동안 지켜본 연하의 모습은 더욱 마음에 들었다. 글도 잘 읽고 침선일도 야무지게 해냈다. 이런 아이를 그냥 여종으로 두기엔 아깝다. 궁으로 데려가서 제대로 교육시키면. 인선왕후의 마음속에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다. 바로 그때 어머니 인선왕후를 그리워하던 왕세자 이연이 병조판서댁을 찾았다. 평소 어머니와 있을 때 마음이 가장 편안했던 이연은 며칠째 어머니가 궁을 비운 것이 못내 아쉬워 직접 친정으로 안부를 물으러 온 것이었다. 어머님께서는 안에 계시는가? 이연이 중전마마의 처소로 향하던 중이었다. 방 앞 마루에 한 소녀가 조용히 서 있었다. 순간 이연의 발걸음이 멈췄다. 저 아이는 연하는 고개를 숙인 채 단정히 서 있었는데 봄 햇살에 비친 그녀의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하얀 피부에 길게 늘어진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고운 얼굴선이 이연의 눈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너는 처음 보는구나. 이연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다. 연하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왕세자의 얼굴을 보자 황급히 무릎을 꿇었다. 세자저하, 인사 올리옵니다. 일어나거라. 이름이 연하라 하였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느냐? 이연은 평소 자신답지 않게 친근한 어조로 물었다. 마음이 두근거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연하는 자신의 처지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겨진 신세, 병조판 서댁의 은혜로 여종이 된 것까지. 이연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연민과 호감이 동시에 마음속에 일어남을 느꼈다. 이런 느낌이 바로 소설에서 말하는 운명적 만남인가? 안에서 인선왕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연아, 어서 들어오너라. 예, 어마마마. 이연은 연하를 한 번 더 바라본 후 어머니 처소로 들어갔다. 어마마마 안녕하셨습니까? 그래, 잘 있었다. 할아버지도 요즘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이연의 마음은 온통 연하에게 가 있었다. 인선왕후는 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눈치채고 미소를 지었다. 이연아, 방금 본 그 아이 어떠하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연하 말이다. 참 기특한 아이더구나. 어머니가 궁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연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이십니까? 그래, 저런 아이를 여종으로만 두기엔 아깝다. 제대로 교육받으면 궁녀로서 훌륭히 역할을 할 것 같다. 인선왕후는 병조판서에게 청하여 연하를 궁으로 데려가기로 했다. 연하 본인도 궁궐에서 중전마마를 모시게 된다는 것에 깊이 감사했다. 연하가 궁궐로 들어온 후 이연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평소 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갈 때면 어떻게든 연하를 볼 핑계를 만들었다. 연하는 궁녀가 된 후에도 타고난 기품과 학식을 인정받아 다른 궁녀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 특히 글씨를 아름답게 쓰고 책을 많이 읽어서 중전마마의 각종 문서 업무를 도맡아 했다. 연하야, 오늘도 책을 읽고 있구나. 어느 날 이연이 어머니 처소에 갔다가 서고를 청소하던 연하가 혼자 책을 읽는 모습을 발견했다. 세자저하, 안녕하십니까? 연하는 황급히 일어나 인사했다. 무슨 책을 그리 열심히 읽느냐? 난설언집을 읽고 있사옵니다. 난설언집을? 대단하구나. 나도 그 책들을 좋아한다. 이연은 연하와 이야기할 핑계를 만들어 자주 찾아갔다. 그리고 연하가 책을 좋아한다는 것을 안 후부터는 자신의 서재에서 좋은 책들을 골라 선물하기 시작했다. 이 책은 내가 아끼는 시집이다. 너도 읽어보거라. 고맙습니다. 세자저하. 연하는 진심으로 감사해했다. 책을 좋아하는 그녀에게 이연의 배려는 큰 기쁨이었다. 날이 갈수록 이연의 연하에 대한 마음은 깊어만 갔다. 15살 소년의 마음에 첫사랑의 감정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하지만 연하는 여전히 정중하고 예의 바른 궁녀로서만 이연을 대했다. 연하 역시 마음 한편으론 왕세자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함을 느꼈지만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으려 애썼다. 궁녀가 왕세자에게 어떤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마침내 이연이 용기를 내어 연하에게 마음을 고백할 기회를 만들었다. 동궁의 뒷마당에는 벚꽃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매년 봄이면 흐드러지게 피는 벚꽃이 그 자리를 성경으로 만들곤 했다. 이연은 연하를 그곳으로 데려갔다. 연하야, 이리 와서 이 꽃들을 보거라. 세자저하, 정말 아름답습니다. 연하의 눈이 벚꽃에 반짝였다.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감탄했다. 이연은 그런 연하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저 꽃들을 보니 한 수 지어보고 싶어지는구나. 이연이 말하자 연하가 고개를 끄덕였다. 세자저하의 시솜씨는 궁궐에서도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이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시 한 수를 읊었다. 춘풍에 흩날리는 백설 같은 꽃잎이여. 그대 미모와 견주니 꽃도 부끄러워하네. 세상 모든 아름다움이 이 한순간에 있으니
영원히 함께하고픈 마음 어찌 감추리요. 연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담담하게 답했다. 세자저하의 시에 화답하여 소인도 한 수 지어보겠습니다. 꽃은 피면 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 천한 몸이 감히 높은 분과 비교되리요. 제자리에서 조용히 피다지는 것이 꽃의 도리요 소인의 운명이옵니다. 이연은 연하의 뛰어난 학식에 감탄하는 동시에 그녀의 말에 담긴 의미를 알아채고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마음을 멈출 수는 없었다. 연하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분부하십시오, 세자저하. 이연은 깊이 숨을 들이신 후 용기를 내어 말했다. 내가 왕이 되면 너를 꼭 후궁으로 삼겠노라. 순간 연하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하지만 이내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옵니다, 세자저하. 소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연은 깜짝 놀랐다. 모든 궁녀들이 임금의 총애를 받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왜 거절하느냐? 나의 마음이 진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연하는 고개를 들어 이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소인에게는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사옵니다. 뭐라? 이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 사람은 소인이 낸 수수께끼를 모두 마칠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연하는 의연하게 말을 이었다. 몸은 작지만 세상 모든 것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연은 당황했다. 갑작스러운 수수께끼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것은 한참을 고민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다. 술잔입니다. 연하가 담담하게 답했다. 술잔에는 마시는 사람의 모습이 비치고 그 사람의 마음도 비춰내지 않습니까? 이연은 꿀먹은 벙어리가 된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한 번만 더 다른 문제를 내어달라. 입은 하나이지만 세상 모든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연은 또다시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모르겠다. 피리입니다. 연하의 답에 이연은 더욱 절망스러워졌다.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내어달라. 반드시 마치겠다. 연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지막 문제를 냈다. 붓은 아니지만 글을 쓸 수 있고 종이는 아니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연은 온 정신을 집중해서 생각했지만 역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거울입니다. 연하가 답하자 이연은 고개를 떨구었다. 세자저하께서는 분명 훌륭한 군주가 되실 분이지만 소인이 마음에 둔 사내는 아니십니다. 연하의 말에 이연의 가슴에 큰 상처가 났다. 하지만 그녀의 단호한 의지 앞에 더 이상 무엇을 말할 수 있었겠는가. 사실 연하의 마음속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왕세자가 싫은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를 존경하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좋아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전마마와 왕세자의 앞길에 방해가 될까봐, 그리고 자신 같은 천민 출신이 감히 왕족에게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두려워 이렇게 거절한 것이었다. 그날 이후 이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연하가 말한 수수께끼를 좋아하는 사내가 대체 누구인지 궁금했다. 그리고 궁궐 안을 돌아다니며 혹시 연하와 친하게 지내는 남자가 있는지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이연의 눈에 띈 사람이 있었다. 궁궐 호위무사 박신이었다. 그는 연하와 같은 또래였고 평소 연하가 중전마마의 심부름으로 궁궐 곳곳을 다닐 때 호위를 맡곤 했다. 박신이 연하와 자주 함께 다니는군. 이연은 둘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질투심이 불타올랐다. 박신은 키가 크고 무예에 뛰어났으며 무엇보다 연하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이연의 눈에는 매우 친밀해 보였다.
혹시 연하가 말한 그 사내가 박신인가? 이연의 마음속에 의심이 자라났다. 그리고 연하를 보는 눈빛도 예전과는 달라졌다. 연하 역시 이연의 변화를 느끼고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웃어 보이지도 못했고 이연이 다가오면 얼른 자리를 피하곤 했다. 이연은 그런 연하의 태도에 더욱 마음이 아팠다. 연모한다고 고백했는데 오히려 거리를 두는 연하가 원망스럽기도 했다. 한편 연하는 이연을 피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를 그리워했다. 그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그리웠고 함께 나눴던 책 이야기들이 그리웠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왕실에서는 이연의 혼인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이연아, 이제 내가 16이 되었으니 왕세자빈을 맞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 임금이 이연을 불러 말했다. 아바마마, 아직 이르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냐? 왕실의 후사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결국 이연은 좌의정의 딸 김씨를 왕세자빈으로 맞아들이게 되었다. 왕세자빈 김씨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학식도 뛰어난 규수였다. 궁중의 모든 사람들이 훌륭한 왕세자빈이라고 칭찬했다. 하지만 이연의 마음은 온통 연하에게만 가 있었다. 왕세자빈과의 혼인은 단지 왕실의 의무일 뿐이었다. 신혼 첫날 밤에도 이연은 형식적인 예만 치르고 금세 자신의 처소로 돌아왔다. 연하는 멀리서 이연의 혼인식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이제 왕세자가 제자리를 찾았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아쉬움이 마음 깊이 자리했다. 이제 나는 정말로 왕세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궁녀일 뿐이다. 연하는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연을 향한 마음이 더욱 커져만 갔다. 왕세자빈 김씨는 현명하고 착한 여인이었다. 이연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훌륭한 왕비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연의 마음을 완전히 얻지는 못했다. 이연은 왕세자빈에게 예의와 존경은 표했지만 진정한 애정은 주지 못했다. 그래서 왕세자빈의 침소에 드는 일도 드물었고 자연히 후사 문제가 궁중의 큰 걱정거리가 되었다. 세자저하, 후사를 위해서라도 왕세자빈마마께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신하들의 걱정 어린 조언에도 이연은 시큰둥했다. 오히려 연하에 대한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 책과 무예에만 몰두했다. 밤늦도록 검수를 연마하고 새벽까지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런 이연의 모습을 연하는 멀리서 안타깝게 지켜보았다. 모든 것이 나 때문이구나. 연하는 자책감에 시달렸다. 자신이 왕세자의 고백을 거절한 것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연은 이제 19살의 청년이 되었고 연하도 15살의 아름다운 처녀로 자라났다. 어느 봄날 저녁 이연은 홀로 궁중 연못가를 거닐고 있었다. 요즘 들어 나라의 정사도 복잡하고 후사 문제로 인한 주변의 압박도 심해져서 마음이 답답했다. 그런데 연못 건너편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연하였다. 그녀도 혼자 연못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연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3년 동안 애써 묻어두려 했던 감정이 한순간에 되살아났다. 순간적인 충동에 이연은 연하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 연하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세자저하, 연하야. 나와 함께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 이연은 연하의 손을 이끌고 아무도 없는 정자로 갔다. 둘 다 3년 동안 많이 성숙해져 있었다. 세자저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연하가 손을 빼려고 했지만 이연은 놓아주지 않았다. 연하야, 내 이야기를 들어다오. 이연은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둔 무거운 이야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왕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 때로는 이 모든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 아버마마께서는 빨리 왕의 그릇이 되라고 하시고 신하들은 후사를 재촉하고 나 혼자만의 시간은 전혀 없다. 연하는 조용히 이연의 말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외로움과 고뇌가 마음에 와 닿았다. 백성들을 위해 좋은 정치를 하고 싶은데 과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다. 왕세자빈과의 관계도 그녀는 좋은 사람이지만 내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다. 이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연하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세자저하. 연하는 조용히 이연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힘내십시오. 저하께서는 분명 훌륭한 임금이 되실 것입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이렇게 깊으신데 어찌 좋은 군주가 되지 못하겠습니까? 이연은 연하의 따뜻한 위로에 마음의 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3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마음속 깊은 고민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바로 연하였다. 순간 이연은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듯 연하를 끌어안았다. 연하야, 나는 지금도 너를 연모한다. 이연은 연하를 안은 채 다시 한번 간절히 말했다. 이번에는 정말 진심으로 부탁한다. 나의 후궁이 되어 다오. 하지만 연하는 이연을 밀어내며 일어섰다. 저하 안 됩니다. 연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동시에 아픔이 섞여 있었다. 왕세자 빈마마께서 아직 회임을 하지 못하고 계신데 어찌 소인 같은 천한 것이 후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왕실에서는 원래 안 됩니다. 연하는 더욱 강하게 거절했다. 전하와 중전마마 그리고 왕세자 빈마마가 모두 기다리시는 것은 적통의 후사입니다. 소인이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연하는 이연의 손을 뿌리치며 돌아서려 했다. 연하야. 이연이 다시 부르며 그녀의 팔을 잡았지만 연하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다. 저하, 제발. 소인을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실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이연을 연모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연모 때문에 오히려 그를 보호하고 싶었다. 연하는 뛰듯이 그 자리를 벗어났고 이연은 홀로 남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한탄했다. 연하는 언제쯤 마음을 돌릴 것인가. 그렇게 또 2년이 더 흘러 임금이 승하했다. 이연은 21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이연은 성군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 왕이 된 이연은 밤낮으로 국정에 매진했다.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부패한 관리들을 척결하며 청렴한 정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왕실의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후사 문제였다. 이연과 왕비 사이에는 아직 자식이 없었다. 주상, 이제는 정말 후궁을 들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대비가 된 인선왕후가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비마마, 주상께서 마음에 두고 계신 여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선왕후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비밀리에 연하에 대해 조사해 보기도 했다. 연하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어미가 보기에도 연하는 참 좋은 아이입니다. 품성도 고우니 후궁으로 삼아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연의 눈이 반짝였다. 어머니의 허락을 받는다면 연하를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한편 중전도 주상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현명한 여인이었기에 왕실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우선했다. 어느 날 중전이 연하를 불러들였다. 연하야, 이리 오너라. 중전마마 부르셨습니까? 내가 전하의 승은을 거절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냐? 연하는 얼굴이 빨개지며 당황했다. 마마, 솔직히 말해보거라. 죄송합니다, 마마. 중전은 연하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제 18살이 된 연하는 정말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해 있었다. 그리고 그 눈빛에서 총명함과 순수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왜 거절했느냐? 마마께서 아직 회임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소인 같은 천한 것이 어찌 후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왕비는 연하의 대답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다. 자신을 배려하는 연하의 마음씨가 고마웠다. 연하야. 왕비는 연하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나는 너 같은 여인이라면 후궁을 삼아도 전혀 문제 삼지 않겠다. 오히려 전하께서 마음 둘 곳이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연하는 깜짝 놀라며 왕비를 바라보았다. 마마, 왕실에 후사가 생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너를 통해서든 나를 통해서든 상관없다. 왕비의 너그러운 마음에 연하는 감동했지만 여전히 마음을 쉽게 바꿀 수는 없었다. 이연은 중전과 대비 어머니의 허락을 받은 후 마지막으로 연하를 설득하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정말로 모든 것을 걸고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 연하야, 나와 함께 이야기할 시간을 내어 다오. 전하. 연하는 망설였지만 결국 이연을 따라 조용한 정원으로 갔다. 연하야, 나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줄곧 너만을 연모해왔다. 이연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실했다. 15살에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내 마음은 온통 너뿐이었다. 왕세자빈을 맞이할 때도 왕위에 오를 때도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있었다. 연하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내가 이렇게 한 여인만을 연모할 줄은 몰랐다. 이것이 바로 소설에서 말하는 진정한 연모인가 보다. 이연은 연하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연하야,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다. 나의 후궁이 되어 달라. 연하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10년 동안 자신을 변함없이 사랑해온 이연의 진심이 마침내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하. 하지만 내가 걱정하는 중전의 일은 이미 해결되었다. 이연이 말했다. 중전도 너를 후궁으로 삼는 것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오히려 너 같은 여인이라면 환영한다고 했다. 정말입니까? 그렇다. 대비마마께서도 이미 허락하셨다. 이제 남은 것은 너의 마음뿐이다. 연하는 더 이상 거절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였다. 전하, 소인 같은 천한 몸이. 이연은 연하의 말을 막았다. 천하다니 무슨 소리냐? 너는 누구보다 고귀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다. 학식도 뛰어나고 인품도 훌륭하지 않느냐? 그러나 연하가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다. 이연은 그런 연하를 바라보며 며칠만 시간을 줄 터이니 생각해보라 말했다. 그렇게 몇 일이 지나 이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지막 수단을 썼다. 연하야, 이번에도 거절한다면. 이연의 목소리에 강함이 섞였다. 나는 임금으로서 너를 강제로 후궁으로 삼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내 마음을 얻고 싶다. 연하는 이연의 절박함을 느꼈다. 그리고 만약 내가 계속 거절한다면 너와 친한 궁녀들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 이연의 말에 연하는 깜짝 놀랐다.
이연이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할 줄은 몰랐다. 전하, 그런 일은 나도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연하는 고민에 빠졌다. 동료 궁녀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두려웠고 무엇보다 이연의 절박한 마음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때 연하는 지난 10년을 돌아보았다. 이연이 자신에게 보여준 변함없는 사랑, 언제나 자신을 배려해준 따뜻한 마음, 그리고 훌륭한 군주가 되고자 노력하는 모습. 사실 연하도 오래전부터 이연을 연모하고 있었다. 하지만 신분의 차이와 여러 상황들 때문에 그 마음을 숨겨왔던 것이다. 전하, 연하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정말로 소인이 후궁이 되어도 괜찮겠습니까? 이연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럼 물론이다. 그럼 소인이 후궁이 되겠습니다. 이연은 기쁨에 겨워 연하를 끌어안았다. 10년 동안의 짝사랑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연하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연하도 이연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억눌렀던 마음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다. 전하, 사실 소인도 전하를 연모합니다. 이연은 연하의 고백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정말이냐? 예, 어린 시절부터 줄곧. 하지만 감히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연하는 바로 빈에 봉해져 화빈이 되었다. 궁중에서는 새로운 후궁의 등장에 대해 여러 말들이 오갔지만 연하의 인품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축하해 주었다. 특히 대비는 연하를 친딸처럼 아꼈다. 연하야, 이제 너도 왕실의 일원이다. 전하를 잘 보필하고 훌륭한 후사를 낳기를 바란다. 예, 대비마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전도 연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연하야, 우리 서로 도와가며 왕실을 잘 지켜나가자. 감사합니다, 중전마마. 화빈이 된 후 이연은 매일 밤 연하의 처소를 찾았다. 10년 동안 억눌렀던 사랑을 마음껏 표현했고 연하도 그 정에 온 마음으로 응답했다. 연하야, 나는 정말 행복하다. 저도 그렇습니다, 전하. 두 사람은 밤새도록 서로의 정을 확인하며 달콤한 시간을 보냈다. 어린 시절 함께 읽었던 책 이야기부터 앞으로의 꿈까지 나눌 이야기가 무궁무진했다. 그리고 한 달 후 연하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전하, 화빈마마께서 회임하셨습니다. 의녀의 보고에 이연은 하늘을 날 듯 기뻤다. 정말이냐? 정말이냐? 예, 확실합니다. 이연은 곧장 연하의 처소로 달려갔다. 연하야, 들었다. 우리 아이가 생겼다고. 연하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네, 전하. 정말 기쁩니다. 고맙다, 연하야. 정말 고맙다. 궁궐 전체가 경사에 들썩였다. 특히 대비와 중전은 그동안의 걱정이 해소된 듯 기뻐했다. 10달 후 화빈은 건강한 왕자를 낳았다. 이연은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고 감격했다. 우리 아들이다, 연하야. 네, 전하. 이 아이의 이름은 성이라 하자. 왕자 이성의 탄생으로 왕실은 완전한 기쁨에 잠겼다. 백성들도 새로운 왕자의 탄생을 축하했다. 이연은 이제 완전한 행복을 얻었다.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있고 건강한 아들도 얻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연하야, 나는 정말 행복하다. 너를 만나서, 너와 정을 나누어서, 그리고 우리 아이를 얻어서. 저도 그렇습니다, 전하.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연하도 마찬가지였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외롭던 자신이 이제는 임금의 사랑을 받는 후궁이 되고 왕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중전도 왕자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그리고 얼마 후 자신도 임신하게 되어 왕실에 더욱 큰 경사가 생겼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다. 이연은 성군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렸고 화빈과의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더 얻었다. 중전도 2명의 자녀를 낳아 왕실은 후사 걱정 없이 번영했다. 아버지, 어머니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 낸 수수께끼가 뭐였다고 하셨죠? 성장한 이성 왕자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그래, 내 어머니는 참 똑똑한 분이다. 이연은 아들에게 연하가 냈던 수수께끼들을 다시 들려주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연하는 40대가 된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웠고 이연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깊어만 갔다. 전하, 그때 제가 3번이나 거절했던 것을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어느 날 저녁 연하가 이연에게 물었다. 무슨 소리냐? 그 덕분에 우리 사랑이 더욱 소중해진 것이 아니냐? 이연이 웃으며 답했다.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지금의 행복이 더욱 달콤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조선 궁궐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사랑이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다. 한편 백성들 사이에서는 임금과 화빈의 사랑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졌다. 임금의 수청을 3번이나 거절한 궁녀라는 제목으로 후세의 길이 남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된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신분을 초월한 진정한 사랑의 힘을 보여주었고 기다림과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로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